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한국철도공사를 이제 수업을 맡게 된 박도균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상당히 들어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철도공사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철도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오늘 제가 할 부분은 바로 이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우리가 총 한 5강 정도로 보려고 하거든요. 총 5강 정도로 보려고 하고, 그 5강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면은, 첫 번째는 우선 우리가 뭐 개념이나 그리고 기출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이쪽에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중요한 것들만 딱딱 짚어서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책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선 우리가 이것과 그 다음에 관련된 예제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개념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세세하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이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좀 어떻습니까? 뭐 친구랑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은 뭐 후배든 선배든 아니면은 뭐 가까운 지인이랑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저 사람은 상당히 나랑 말이 잘 통해.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저 상사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저 상사는 왜 이렇게 말하면은, 왜 이렇게 꽉 막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사가 된 입장에서, 왜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일을 제대로 못할까?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지만, 우선 우리가 뭐 서면 보고나 이런 걸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뭐 사기업을 들어가든 공기업을 들어가든 또는 만약에 공무원이 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그때그때 해당되는 문서나 이런 것을 표기법이 다 있잖아요. 표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서는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자기 마음대로 나는 알아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딱 써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상황에 맞는 문서 표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문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SNS 상에서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 걸 중에 저는 이런 제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이 이렇게 저한테 보고서를 보냈는데 제가 너무 꼰대인 걸까요? 아니면은 사원이 뭔가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뭐라고 했었는지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죄 곤내 해서 근데 밑에 샬랄샬랄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 곤내 뭐죠? 그리고 요즘에 뭐 많이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하죠. 제목이 곧 내용이다. 그래서 자, 뭐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좀 뭐 신조어라고 하더라도 일반 뭐 이제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서나 이런 걸 쓸 때, 저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그 밑에 이거 제목이 샬랄샬랄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소통하는데 문제가 좀 있겠죠. 우선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 맞는 그런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개념 중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뒤쪽 가면은 외국인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외국인은 무조건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을 이야기를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간에 좀 맞추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은 서로 간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바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기출에 많이 나오는 유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단어의 뜻 분석을 하기. 동음의의어를 분석해야 한다라고 써놨습니다. 동음의의어. 바로 무엇이죠? 그쵸. 발음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이죠? 문맥을 잘 파악하도록 연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끔 보면 우리가 어떤 단어, 같은 단어, 우리 분명히 같은 말인데도, 같은 발음인데도 뜻이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이런 뜻으로 쓰였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기출에 많이 나오는 유형을 짚고 가야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 한번 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출 분석을 세세하게 할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론만 빠삭하다고 해서 이거 내가 잘 알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나는 연애에 대해서 이론이 빠삭해, 그런 분들이 연애를 그렇다고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출에 많이 나오는 유형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출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까지는 우리가 2강에서 조금 볼 거예요. 그리고 글의 주제를 파악을 하기. 자, 주제를 재빠르게 파악한다 그랬습니다. 주제를 재빠르게 파악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전체 글을 읽고 주제를 재빠르게 파악하는 것. 과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이 지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것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것만 가지고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3강, 4강, 5강에서는 우리가 실전을 통해서 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3강, 4강, 5강에서 실전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글의 주제 파악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동음 이해를 어떤 식으로 가끔 가다가, 이런 1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국어에 조금 더 빠삭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던 단어들인데 이거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얘가 어떤 뜻으로 쓰였지? 라고 머리 위에 물음표가 잠시 새겨질 수 있지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잘 짚고 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에 많이 나오는 유형 두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3, 4, 5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문단의 순서를 찾기. 자, 문단을 뒤섞어 놓고 순서를 정하는 것 역시 잘 나오는 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괄호치고 써놨죠. 무엇이라고요? 실전 문제풀이에서 이것에 대한 요령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풀 때 어떤 요령을 가지고 푸는 것과 그냥 일일이 읽고 이거 읽다 보니까 재밌네 이렇게 해서 빠져서 읽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유형을 가지고 풀면, 이런 요령을 가지고 풀니까 훨씬 간단해지네. 평소에 그냥 다 읽고 하면은 한 5분씩 걸렸던 게 박동규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한 1분 안에 끝나네. 이런 요령들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서 종류에 따른 작성 방법도 알아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문서를 쓸 때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된다 라는 기본 틀이 있잖아요. 틀에 맞게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쓸래? 난 이렇게 쓸래?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자, 문서 종류에 따른 작성 방법은 여러분들 책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 부분을 제가 일일이 다 읽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이쪽 부분을 좀 읽고 가면 되겠구나, 이런 공문서의 작성 방법이 이런 예제에서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좀 짚고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어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실전 문제나 이 예제나 또는 기출 같은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랑 상당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독서를 했던 습관이 많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독서 잘 하시고 계시죠? 이것을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책을 많이 읽었구나,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구나,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이 조금 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짚고 가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에 많이 나오는 유형 다시 한번 짚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단어의 뜻 분석하기. 단어의 뜻 분석하는 거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동음 이어를 분석해야 된다. 문맥을 잘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글의 주제 파악하기. 거의 이제 아까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그냥 우리가 앞부분만 첫 문장만 읽고 이것은 이거구나 라고 섣불리 생각을 해서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침을 먹는 것은 뭐 좋다. 아침 먹는 거 좋고 근데 막 쩔쩔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뭐 이제 그 중간중간에도 뭐 아침을 먹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우리가 운동을 병행해야만 좋다. 그러므로 아침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우리 몸에 매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만약에 첫 문장을 보면은 주제는 이것은 아침 먹으라는 건가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침을 먹은과 동시에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래서 글의 주제는 첫 줄 또는 마지막 줄만 가지고 바로 써버리면 안 되고 물론 때에 따라서 뭐 두괄식, 미괄식, 두괄식 맨 앞에 있는 것처럼 맨 앞에 이러이러한 주제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그것만 가지고 바로 파악하는 문제는 많이 안 나오겠죠. 첫 문장을 가지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문단의 순서 찾기, 우리가 문단을 뒤섞어놓고 순서를 정하는 것, 문서의 종류에 따른 작성 방법, 이거 여러분들 책 꼭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책 꼭 참조하셔야 돼요. 책을 꼭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국어 관련 책만 읽으세요. 여러분들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런 것이 이 문제를, 이 유형을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그 다음 거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 첫 번째 나왔습니다. 의사소통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성원 간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성원 간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뭐죠?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그냥 상대방에게 그냥 내 생각은 이러이러해. 그냥 내 생각만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이 무조건 오라. 내 말만 믿고 따라와. 그게 의사소통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건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구성원 간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우리가 쌍방이죠. 서로 간에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시면서 하셔도 참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책을 보시면은 뭐 거기서 보면 언어적인 것, 뭐 문서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 이야기를 했었지만 방금 말했으면 뭐랬습니까? 자, 언어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 그 다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뭐 문서적인 것, 이것은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 언어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뭐 대화, 전화 통화, 그 다음에 토론, 그 다음 문서적인 것은 뭐 메모, 편지, 기획안, 비언어적인 것은 몸짓, 표정 같은 거. 막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으면은 우리가 멈춰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비언어적인 문서, 의사소통 간의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보의 과다. 자, 방금 말했으니까 의사소통을 저해, 말 그대로 방해하는 요인이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까? 정보의 과다. 정보의 과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요즘에 그냥 많이 쓰는 말로 TMI라고 그러죠. too much information, 그래서 우리가 TMI 이런 것들도 막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건 알겠어요. 너무 많은 건 알겠는데 이걸 굳이 막 이렇게 줄줄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이제 정보랑 지식을 전달하는데 나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어. 그럼 그게 무슨 의사소통이에요? 혼자 떠드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지의 복잡성 및 메시지 간의 경쟁. 막 복잡하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저녁에 짬뽕을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을, 만약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오늘 저녁에 뭐 먹었니? 오늘 짬뽕을 먹었어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막 나는 원래 짜장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탕수육이 생각났다가 뭘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짬뽕을 먹었어, 이렇게 굳이 길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딱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의사소통을 위한 구조상의 권한, 그 다음에 신뢰의 부족, 그리고 상이한 직위와 과업 지향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매체의 선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가짜뉴스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폐쇄적인 의사소통 분위기. 만약에 진짜 뭐 흔히 말해서 막 군대처럼 고참이 딱 이제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폐쇄적인 의사소통, 이거 의사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거예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쌍막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사소통 개발을 위한 방법, 사후 검토와 피드백을 활용한다.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것은 뭐 중요한 것만 여기 써놓고 나머지는 책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후 검토와 피드백을 활용한다. 우리가 딱 이제 의사소통을 해놓고 내가 그날 뭘 잘못했지? 이런 건 좋았는데 이런 것은 내가 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만약 상대방이 이런 거 좋았는데 이런 거 좀 아쉬웠어.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명확한 의미를 가진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굳이 막 엄청나게 난 좀 유식해 보일 거야. 엄청나게 굳이 막 어려운 단어를 필요 없는 자리에서는 굳이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막 그냥 그렇구나 뭐 이러면서 어때요? 그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은 내 이야기가 재미없나? 난 왜 이야기하고 있지? 나 누구랑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쨌든 우선 우리가 조금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감정적으로 곡해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죠. 막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감정적으로 했어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우리가 개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직장 생활에서의 아까 말했습니다. 문서나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자,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등등을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문서란 것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뭐 공문서든 아니면은 뭐 어떤 우리가 보고서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좋을 것 같고 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거죠. 뭐 사후 검토 피드백을 활용하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싹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등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여 설득하는 것은 문서를 통해 접근하는 능력을 기른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안서, 보고서. 자, 제안서부터 한번 볼까요? 제안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상대방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냥 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무조건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 제안서 딱 봤을 때 이거 딱 보고 나서니까 괜찮구나. 괜찮네. 라고 문서를 통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한다고, 설득하는 것은 어떻게? 문서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합시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 이렇게 할게요. 그게 설득인가요? 통보예요, 통보. 그리고 보고서. 우리가 보고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창 시절에도 보고서 많이 썼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왔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한 놀이동산을 다녀왔다. 또는 뭐 학교에서 뭐 캠프를 통해서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보고서라는 것은 무엇이죠? 저는 이렇게 해서 저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러한 것을 좀 많이 통해서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런 걸 통해서 보고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함을 통해서 저는 조금 더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 기획서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저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싶습니다. 저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기획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무엇을 하는 거죠? 사장님이나 또는 뭐 대표님이나 또는 상사를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설득을 해야 된다고요. 설득을 어떻게? 뭐 직접 만나서 다다다다
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물론 직접 만나서 말을 통해서 설득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은 지금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렇게 따다닥 하면은 좋겠지만, 우리가 문서라는 것은 그게 다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회사에 이러이러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기획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뭐 이런 보고서를 드립니다. 이런 제안서, 이러한 다른 회사에 가서 이러이러한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이런 문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설득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보고서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려면은 기본적인 틀에 맞춰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것들은 문서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 자, 옛날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자신은 나는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상대방을 설득을 참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는 설득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에게 말을 할 틈을 주지 않아요. 말을 할 틈을 주지 않고 그냥 다다다다다 혼자 얘기를 해요. 혼자 얘기하고 뭐 말을 한 틈을 주지 않고 그냥 오케이?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 그래 빨리 하라. 빨리 하라고 막 이렇게. 이거는 설득이 아니라 그냥 강요예요. 그냥 상대방에게 뭐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강요이기 때문에 이런 걸 설득과는 거리가 먼 게죠. 문서를 볼 때 의미를 곡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전에 의미를 곡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제대로 써야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쓰고, 문서를 우선 제대로 써야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선은 그래도 상대방이 최소한 의미를, 그것에 대해서는 곡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한번 조금 잘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용카드 약관의 주요 내용이다. 규정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선 뭐 우리가 실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부가 서비스. 카드사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이런 것들 대충 한번 부가 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앨 수가 없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없앤 경우는 6개월 이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실제로 이쪽에 예시 나오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문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두면은 상당히 나쁠 거는 1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연회비 부과 기간이 끝나기 전에 10영업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제외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쫙 읽어보시고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기 전에 이미 이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 그냥 앞에 개념은 그냥 나는 보면서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에 상관없이 저는 두 유형분들 모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해수. 카드사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의 부가 서비스를 줄일 수 없어. 자,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빼고는 1년 이내에 부가 서비스를 줄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볼까요? 이 내용이, 이해하지 못한 거를 찾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맨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카드사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 출시한 후 1년 이내에 부가 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앨 수가 없다. 어때요? 이거 그대로 있네요. 그쵸? 이거 그대로 있네요. 바로 이것이 몇 번이다? 1번 과정이다. 1번 해수가 말한 거죠.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2번을 보실게요. 진성. 자, 카드 위조 및 변조로 인해 발생된 부정사용 금액은 일괄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돼. 이것만 보면은, 뭔가 좀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뭔가 답이 아닌, 확실히, 뭔가 옳지 않은 것 같은, 즉, 답일 것 같긴 한데,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뭔가, 묘하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맨 밑에 한번 보실까요? 카드 위조 및 변조로 인하여. 자, 딱 여기 나와 있네요. 위조 및 변조로 나와 있네요. 발생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진대요. 아, 책임을 지는구나. 카드사가 책임진다.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다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회원이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무엇이라고요?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 자, 보세요.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회원이 그 책임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자, 누가 부담한다고요? 회원이 부담을 한다고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그랬습니까? 카드사가 부담한대요? 아니에요. 누가? 회원이 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답은 이미 2번이라고 나왔지만 우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뭐라 그랬습니까? 자, 회원의 신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카드사가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3번 보시면은 자,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이걸 딱 우리가 소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카드 이용한도를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용도 변경되었을 때 이용한도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회원의 신용도가 변경되었을 때는 카드사는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나왔네요. 어디? 3번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보기가 있으면은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고요. 4번 뭐라 그랬습니까? 영호. 연회비 구간이 끝나기 전에 카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연회비를 카드사는 돌려줘야 돼. 자, 연회비 반환 여기 있네요. 중도 해지 시 연회비 반환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구간이 중도 해지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연회비를 계산하여 10영업일 이내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영호가 말한 부분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답은 이미 나왔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워버릴게요.